자, 그래서 바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금방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120개를 다 외워야 되냐고 우리의 목소리를 갖다가 막 하시던데, 자, 처음부터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자미두수를 갖다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일단 14정성 14개의 별과, 그리고 이 별과 어우러지면서 가장 조금 그 영향력이 좀 큰 B급성들 위주로 해가지고 상황 판단, 운세 판단 이런 거를 갖다가 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3, 40개 정도? 30개, 작게는 한 30개 정도? 요 정도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이렇게 재미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자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갖다가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지 14정성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4정성을 좀 더, 재밌게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중국 고전 그 봉신방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 좀 따가와가지고 좀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미부터 해가지고 중국 은나라 중국 은나라 주왕이 이제 사냥을 딱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피한다고 피했는데 구천현녀 제사 모시는 사당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무로 만든 여신상이 있었는데 여신상하고 한마디로 한눈에 뻑 가붙는 거라, 네, 사랑을 하게 됐어요. 여신상하고요? 나무 여신상하고. 그래가지고 구천현녀가 그걸 보고 노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은나라를 멸망시켜라 해가지고 호리랑이라는 꼬리 9 달린 여우를 이제 급파한 거라, 지구에. 그래가지고 재상의 딸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주왕을 이제 주왕의 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주왕이 나름대로 평소정심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갔는데, 이 호리랑이라는 이게 바로 이제 탐낭입니다. 탐낭.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달기가 주왕을 꼬셔가지고 정상적인 정치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충신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갖다 또 이렇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죽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늘에서는 일은 너무 많은데 신들이 없어가지고 이 업무를 갖다 처리할 만한 신들이 없어가지고 옥황상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요번에 이러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일 시키려고 남천문에다가 태백금성을 보내가지고 이제 죽는 사람들 하나씩 올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은나라의 저쪽 변방에는 주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창이라는 사람이 고을을 갖다가 잘 이렇게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먹고 사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단도리 해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갖다 키워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형상이 있었어요. 주왕이 보기에는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창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후에 은자창이라는 사람이 문왕이 됩니다. 문왕이 불러들여가지고 바로 이제 음모를 꾀했다 해가지고 바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백업이라고. 자, 큰아들이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다니까. 달려가지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왕이 가만 듣고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그런 근거가 없거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뒤에 우리 이야기 한번 다시 하자 해가지고 그 궁안에 머물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업이 먼 길을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기도 한데 잠은 안 와. 그래가지고 딱 들고 간 금은고를 갖다가 저녁에 이렇게 켜고 있으니까 그 소리에 달기가 그 금은고 소리에 딱 잠을 깨가지고 이 백업이 있는 대로 싹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는 킹카야, 킹카.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그래가지고 달기가 딱 보기에 마음에 너무 들어가지고 백업을 꼬시려고 했어요. 백업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지. 그러니까 달기가 열받아가지고 그 주왕한테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왕이 또 성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바로 백업을 갖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감옥에 있던 아버지 문왕이죠, 문왕. 문왕을 소문을 갖다 가만 듣자 하니까 이 사람은 역학에도 능하고 뭐 별점 이런 것에 능하다 해가지고 이 주왕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백업을 죽여가 시체로 해가지고 만두를 빚었어요. 만두를. 잔인하죠. 그래가지고 그 문왕한테 한 먹여봐라.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그 도인의 경지에 있는지. 그래서 딱 만두를 딱 가져가니까 문왕이 알고 있었지만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주왕이 생각하기에는 별건 아니구나. 보내줘라. 해가지고 문왕은 이제 석방돼 가지고 이제 초원으로 가다가 초원에서 요술을 탁 부려가지고 만두를 갖다 딱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만두가 토끼로 딱 변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 딱 하고 초원으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 죽은 백업이 첫 번째로 죽어가지고 태백금성하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신으로 봉해졌는데 바로 자미성입니다. 자미성. 그래서 자미성은 좀 어때요? 이 북두성의 대장자리거든요. 북두성의 대장자리. 그러니까 좀 귀하고, 네, 북두성. 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북두성, 남두성, 중천성으로 네, 구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미가 그러면은 스타일이 좀 어때요?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토리는 뭐라 해야 되나, 여기를 갖다 좀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끌어온 것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 상징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백업은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주왕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딱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타로할 때도 그러더라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해가지고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빨리 이미지화 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게 좋게 발현이 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그 주변 상황이라든지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이 십사정성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자, 그럼 자미가 조금 어때요? 귀족적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존귀하고 고귀하고 선량, 착하고, 대신에 북두의 최고의 성이다 보니까 고집, 내 스타일대로 가야 되니까 이런 면은 있겠죠. 근데 좀 강한 면모가, 달기가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는 어떤 그런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토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좀 귀엽고 유약한 어떠한 이미지로 탈바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이라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조금 유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1의 왕인 어떤 그런 자리인 자미성을 갖다 자리 잡고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별이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주변에 어떤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그 힘을 갖다가 과시할 수 있고 어떠한 그 선정을 갖다가 베풀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 나가는데 주변에 것들이 없을 때는 그냥 오히려 위축되고 아까 전에 토끼가 초원으로 사라진 것처럼 내 고고함에 상처가 됐을 때는 그냥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아이씨, 나 이게 못 있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형상. 그래서 자미가 잘못 이렇게 다른 나쁜 성들과 연결이 됐을 때는 탈속적인 성향이 나와요. 탈속. 속세를 떠난다. 속세를 떠난다. 그래서 그러면 자미의 성향이 막연하지만 살짝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래가지고 문왕이 연자 복수의 칼을 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가가지고 군사도 일으키고 훈련시키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지만 결국 문왕은 병사예요. 그냥 병이 들어가서 죽어버린다. 자기의 어떤 그 아들의 복수를 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왕의 아들 중에 대급 동생이 이제 무왕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부국강병해가지고 그 주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무왕을 도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책략 군사가 있었죠. 자, 강태공. 네, 강태공. 자, 강태공은 문왕한테 발탁이 늦게 노년에 발탁이 돼가지고 실제로 무왕하고 협력해가지고 주나라를 갖다가 멸망을 갖다 시키는 아주 지대한 공을 갖다가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태공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까요? 정략, 지모, 지략. 그렇지. 첫 번째로는 지혜, 지략. 그러니까 계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고 섬세하겠죠. 그리고 또 늦게 문왕한테 초이스 돼가지고 이렇게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늦게 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강태공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성처럼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학이나 철학, 정신과학, 초심리학 같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강하다. 그래서 이 강태공이 청기입니다. 청기. 자, 청기 나왔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다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역사, 예. 고대사에 나오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 예. 그래서 역사를 기반으로 한 판타지, 봉신방이라는 그쪽 내용을 갖다 끌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청기의 이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민하고 예민함, 계산, 지혜, 만발, 종교적. 자, 그러면은 청기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기준이 되는 사주의 일관과 같은 그런 자리에 청기 같은 게 있으면 이 사람의 성향적인 측면으로 예민해요. 실제로. 그러면 좋게 발현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좋게 발현이 되면 똑똑하겠지. 안 좋게 발현이 되면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냥 까다롭고 깐깐하고 자, 그래서 저 청기는 조금 예민한 성이다. 그래가지고 청기가 자명한 사람이 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지식 전문직 쪽. 지식 전문직 쪽. 격이 낮으면, 그래도 격이 낮으면서 어느 정도 짜여졌다면 기술자, 그냥, 손으로 하는 기술자가 되겠죠. 자, 근데 그 주왕 밑에는 그 간신들도 있었지만 충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간이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잘못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직언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임금이 들어준 게 아니라, 주왕이 들어준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그런 간신들만만 듣고, 이 비간의 이야기를 갖다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간이 그냥, 왕께서, 저의 말을 갖다가 믿지 않으신다면, 제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어가지고 심장을 보여주고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그 비간이라는 존재는, 비간이라는 사람은 충직, 직언하고,忠誠심이 대단했다. 근데 스타일 자체가 좀 과격하죠. 바로. 그래서 비간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자, 그럼 태양의 스타일은 어떤 면에서는 좀 융통성이 조금 부족해요. 원칙과 명분을 위해서는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좀 정치 이런 쪽에 연관성이 조금 많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라는 게 만약에 도화적인 성향들하고 얽혀버리면 역시 연예인 이쪽으로 조금 많겠죠. 네. 남들 앞에 서는 거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니까. 그래서 스타일 자체는 그 광명정대함을 이야기하는 별이기는 하지만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왜? 움직이는 별이니까. 예. 그럼 태양이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좌명, 수명 이런 말은 뭐냐면 그 아까 전에 제가 사주의 일간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 별이 들어가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좌명하면 수명하면 그러면 태양이라는 별이 좌명하면 수명하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역마성. 그죠?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좀 거칠해, 좀 뽀대, 폼. 실속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래가 격이 좋아가 길성들을 보고 상황이 좋으면, 사회적으로 조금, 고위직으로 올라가요. 사회적으로 폼나는 어떤 직업 쪽, 명예직으로 많이 가요. 하지만, 격이 안 좋아지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단순하게 움직이는 직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내용은 부실하고 그냥 그 외적인 면만, 그러니까 외형만 치중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 무왕이라는 사람이 그 형의 복수를 갖다가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갖다가 키우고 그래서 강한 어떤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무왕은 무곡의 별이 됩니다. 그래서 무곡이라는 별은 재를 관장하고 말 그대로 무를 관장한다. 그래서 실천력,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능력. 결과적으로 내가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대신에 그런 어떤 형의 복수, 아버지의 복수를 갖다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고심하고 혼자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갔다라는 것은 일단 고독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곡이라는 의미 속에는 또 고독이라는 의미가 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곡이 좌명한 사람은 스타일이 좀 그 실천력이 좀 상당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실천력이 좀 부족한 별은 저 천기가 실천력이 부족한 별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하는 스타일이 되겠죠. 실천력. 그래서 무곡은 대표적으로 옛날로 치면 당연히 그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는 군사의 어떤 그런 형상을 갖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무곡은 대표적으로 사업가, 장사하는 사람, 작게는 장사하는 사람 이런 스타일을 갖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억측스러운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뭐 좀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형상으로 된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점포 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며 돌아다니든 이런 식으로의 험한 일도 불사하면서 목적 달성을 한다. 그래서 그 문왕은 어떠한 그 자식의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았지만 결국에는 병사하고 말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이 문왕은 하늘로 올려져 가지고 천동의 별에 임하게 됩니다. 천동의 별. 자, 천동. 자, 문왕은 그냥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문자가 무적인 측면과는 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하고, 좀 감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화적, 사람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나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갖다가 끝까지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용두사미의 어떤 그런 형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하면 애기와 같은 거. 그래서 사교적인 별. 사람들 만나고 친해지는 거. 그러면 금방 한 거 중에 저 무곡과 같은 거는 친화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무곡 같은 경우는 친화력이 약해요. 네. 무곡 같은 경우는 친화력이. 그다음 태양이라든지 천동 같은 경우는 특히 태양 같은 경우는 활동적인 넓은 대인관계. 물론 천동 같은 경우는 좀 소극적인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와도 그냥 친하게. 자, 그래서 문왕은 천동의 별에 임하게 되었고 그 주왕의 주변에는 간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 비중이라는 간신이 가장 대표적인 간신이었는데 비중이 죽고 나서 염정의 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간질시키고 잘못된 정보를 왕한테 주고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염정의 특성은 집착 그리고 왜곡. 집착과 왜곡. 네. 그리고 이렇게 쫙 묶는 거, 패밀리. 그래서 묶어버린. 그러니까 실제로 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두고 묶고 이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같이 공부하겠지만 염정이 대표적으로 그 감옥에 가는 별이에요. 갇히는 형상. 갇히잖아. 그래서 질병적으로는
암에 가장 연관성이 커요. 암에. 단단하게 뭉치는 거니까. 흐르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 자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염증이 있으면서 주변 상황이 안 좋을 때 염증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염증에 그런 단단하고 뭉치고 하는 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게 만들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염증을 봤는데 주변의 상황이 어떤 좋은 상황이었다면 염증의 좋은 형상으로 깨끗하고 청수하고 이것도 관록을 좋아하는 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타나요. 자, 주왕한테는 강황우라는 그 정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처음에 주왕이 집권해가지고 있을 때 그 주왕을 도와가지고 그 백성을 갖다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하고 실제로 그 강황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고향 같은 경우는 먹을 것이 많고 굉장히 좀 풍요로운 어떤 그런 지방에서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부가 그 강황후를 갖다가 의미를 하는데 역시 달기의 어떤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천부는 강황후의 자리가 되었는데 아까 했던 제와 자비 이런 걸 갖다 관장하게 했다. 그래서 강황후는 천부에 임하게 되는데 제부와 자비를 관장하게 했다. 특히 천부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태음도 하고, 하겠지만, 천부 같은 경우는 같은 그람에 앞에 우리 했던 무곡 같은 경우와 천부 같은 경우가 똑같이 제라는 의미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무곡이나 천부 같은 게 명궁, 자기 그 기준이 되는 그 자리에 서면 부적인 측면으로, 먹고 사는 측면으로 풍요롭겠죠. 확실히. 그죠? 예. 그러면서 무곡과 천부의 약간의 차이는 천부 같은 경우는 약간 부동산의 의미가 조금 더 가미되어 있습니다. 무곡 같은 경우는 억척스럽게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형상이 있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태음을 할 텐데요. 그, 주왕 밑에는 그 황비호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황비호. 황비호 아내가 그렇게 이뻤대요. 그러니까, 달기가 딱 보기에는 완전 눈에 가신 거라, 지가 제일 이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딱 벼르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그 신하들, 대신들, 장군들 다 모아놓고 부부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연회를 갖다가 여는데 요때를 달기가 안 놓치고, 황비호하고 그 가부인, 황비호의 아내인 가부인이 딱 왔는데 요때를 안 놓치고 이제 연회가 마칠 쯤 돼가지고 그 주왕한테 오늘 그 가부인하고 정말 하룻밤 좀 같이 좀 있고 싶다. 달기가 이야기도 좀 하고 담소를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황비호 장군이 먼저 갔어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그 주왕하고 그 가부인하고 두 사람만 이래 술자리를 갖다가 마련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왕이 술을 갖다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오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부인을 갖다 범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가부인이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그 막다른 그 길에 이르자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 태엄성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태엄성에 임한 이 가부인의 스타일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결. 그리고 이뻐요. 태엄. 실제로 그 어떤 그런
얼굴이, 예, 얼굴이 이쁘다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게 좀 부정적으로 발현이 됐을 때는 결벽증 같은 그런 그런 형태로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태음은, 요 자체에서 이렇게 부동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 그럼 아까 그 천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땅의 의미가 강하다면, 태음 같은 경우는 주택의 의미가 강해요. 같은 부동산이지만. 그 다음에 태음이 또 가지고 있는 성향이 예술적인 영감, 그 다음에 낭만, 온화함, 그리고 어머니. 그러면 태음이 어머니면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태양. 태양이 되지. 대단하신데요. 자, 태음이 어머니니까 그 짝성인 태양이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꼭 아버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뜻합니다. 남자. 여자한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태음 같은 경우도 역시 어머니만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자 형제, 여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낭. 자, 달기가 탐낭이라고 그랬습니다. 달기 스타일은 좀 어때요? 질투, 시기.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사소한 질투 때문에도. 그러고 꼬리 9개 달렸으니까 여우가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굉장히 변화에 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교적인 면이 나오고. 근데 그 배급이 검은고 탁 켜는 소리를 듣고 깨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탐낭도 예술적인 면을 거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관? 예. 그래서 질투심이 강하고, 근데 달기는 또 원래는 이거 땅의 사람이 아니죠. 하늘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고 신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탐낭은 역시 주색이 떠나지 않고 주색. 그래서 탐낭을 여기서는 안 좋게 이미지화 시켰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갖다가 할 소지가 가장 많은 별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좀 무곡과 같이 무뚝뚝하고 사교적이지 못한 별이 있는데 탐낭이 들어오면 사교적인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무곡이 만약에 그 장사를 하는데 장사 수완이 없어. 그러면은 무곡 같은 사람은 그냥 오히려 기술 쪽에 포인트를 갖다 좀 더 많이 줘야 돼요. 기술 쪽에. 근데 탐낭하고 만약에 결합이 돼버렸다 하면 우직한 면도 있고 영업성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는 기술을 갖다 기반으로 해도 되지만 이런 사람은 영업하면 영업력 짱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게 막 섞는 걸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서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스타일을 갖다 유추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탐낭은 그렇게 사교적인 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강태공 아내가 그 마천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문의 별에 임하겠어요. 그 마천금은 그 강태공하고 늦게 68인가? 아무튼 늦게 이혼을 갖다 했습니다. 남편이 무능하다고. 근데 내라도 이혼했겠다, 그거는. 안 그래요? 낚시나요? 아니 진짜로 낚시나고. 자, 어쨌든 그 마천금이라는 어떤 그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이 탐낭처럼 질투가 많고, 시비하기 좋아하고, 이게 싸우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간섭하기 좋아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살했거든요. 그 강태공이 이제 군사가 대군사가 돼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마천검이 딱 나가가지고 내줘 말아도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 근데 그 강태공이 물을 쫙 붓더니만 다시 담아봐라. 그때 이제 마음 아픔 가슴을 안고 돌아가서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금우는 그 마천검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 자살이라는. 자, 볼게요. 그럼 금운도 역시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러면은 금운 같은 게 잘 살아있고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면 집요하게 파고들고 어떤 상황을 갖다가 예리하게 파악해내는 능력이 크단 말이에요. 집중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운 같은 게 잘 살아있어가지고 연구직 같은 데 가면 엄청난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중, 쫙 파고들어가는 거. 그리고 금운이라는 것은 암성이거든요. 어두운 별. 그래서 그 집중하고 깊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예리하게. 그럼 직업적으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기자가 안 떠오릅니까? 기자. 안 좋은 상황을 갖다가 파헤치고 뒤집어 버리는 거. PD. 그래서 금운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됐을 때는 좋지 않은 상황들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고 패내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으로 나온다. 그럼 안 좋게 발현이 됐을 때는 금운이 움직였을 때 시비구설, 싸울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주왕의 그 밑에 있었던 충신 중에 문태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사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국무총리. 근데 천상, 이 문태사가 죽고 나서 천상에 임하게 됐는데, 그 폭구 밑에서 그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신임. 그래서 그 충성심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인성이라고 해요. 도장. 그래서 도장은 아무나 안 주잖아, 인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금이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다.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천상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상황에 많이 휘둘리게 되겠죠. 그래서 천상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나는 천상이라는 천상이라는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가 만약 흉한 에너지가 잡고 있는다면 흉한 도장이 될 거고, 만약 길한 어떤 에너지가 나를 잡고 있다면 길한 어떤 도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러한 점도 한번 생각을. 그러면은 천상과 반대로 해가지고 뭐 무곡이라든지 뭐 천부라든지 태양 이런 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가 강하겠죠. 능동적인 면이. 주변의 상황들을 어지간하면 자기가 휘어잡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천상이라든지 천기 이런 별들 같은 경우, 특히 천상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많이 특히 옆에.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천상도 역시 충신인데, 그러면 태양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런 어떤 적극적인 별인지 아니면 소극적인 별인지의 차이도 있죠.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는 바로 직언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로 심장 꺼내고 보여주고 죽어버리는 형사. 근데 천상 같은 경우는 똑같이 충신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행동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아까 전에 가부인 이야기 하면서 황비호 장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황비호 장군이 바로 칠살에 영조하게 됩니다. 칠살성에 영조하게 되는데, 황비호 장군이
자기 아내가 주왕의 어떤 그러한 욕정 때문에 그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녹이 충천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갖다 이끌고 이제 그 무왕한테 투항을 했어요. 예, 주나라로 갔죠. 그래가지고 그 은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무찌르는데 큰 공을 갖다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전투에서 죽어버렸어. 근데 그래서 결국 이 황비호라는 이 칠살이라는 이미지는 전쟁, 분노, 무조건 잘라버려, 죽여버려. 뭐. 그래서 칠살은 전쟁을 관장하고 또 직선적이고 또 격병과 전환을 갖다 이야기하고 또 이후에 어쨌든 결국에는 자기의 주인을 갖다가 한번 엎어버렸잖아요. 배신. 한번 반역. 그래서 용감하고 저돌적이고 그리고 또 속전속결하는 스타일. 그래서 시원시원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살 같은 게 딱 살아있는데 글 쓰는 사람이다. 글 쓰는 사람이다 하면 글 쓰는 게 막 시원시원하겠죠. 막. 이러이러하지 않겠는가? 이렇다. 딱딱 명료하게 쫙 나오겠죠. 그리고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시 쪽에 가까울 것 같고 시도 강한 시겠죠. 그리고 굳이 좀 긴 글이면은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필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명료하게 탁 끊어지고 깨끗하고 깔끔한 거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칠살은 어쨌든 좀 강한 에너지다. 자, 그리고 주나라에는 그 이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천량성으로 해가 봉해졌는데 이천왕은 수많은 전쟁을 갖다가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 그 옥황상제가 그러니까 신들이 지금 업무는 과중한데 많은데 신들이 부족해가 자 안 되겠다 빨리 끌어올려라 해가지고 이천왕을 그냥 살아있는데 그냥 바로 신으로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간 유일한 성입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그 천량의 에너지는 좀 항상 그러함, 항상 늘 그러함, 이러한 어떤 그런 형태를 상상할 수 있고 또 오래 사는 별. 그래서 노인이죠, 노인. 그래서 천량 같은 경우는 어떠한 흉이 있으면 길로 이렇게 싹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데 역시 봉흉 화길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적으로 수월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에 어떠한 길로서 화하는 형상이 된다. 그러면 올해에 이승훈이 들어왔어. 이승훈이 들어왔는데 자, 한 사람은 천동성이 들어왔고 한 사람은 천량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남자가 왔는데 천동성이 오면 어떻겠어요? 예? 어떤 여자가 들어오겠어요? 어떤 여자가? 애교가 많고 좀 어린애가 들어오는 거라. 어린애가. 그럼 천량성이 들어왔다.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을 갖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 자, 이게 바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천량은 조금 노인성.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생각하는 것도 좀 만약에 애가 저런 성을 갖다가 끼고 있다면 좀 애인데도 애 늙은이가 되겠죠. 그래서 천량은 좀 노인성이다 보니까 옛날 공부, 그래서 조금 뭐 선도 같은 거, 상황이 막 살승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천량 같은 경우는 약간 성도와 같은 어떤 그런 에너지로 발현이 될 공산이 커요. 그래서 조금 고독한 별이고, 천량 자체는. 자, 다 됐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파군 하나 남았습니다. 자, 파군. 자, 파군은 우리 지금 하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인 주왕입니다. 주왕. 달기하고 주왕이 이제 주인공인데, 주왕은 파군입니다. 파군. 파군은 깰 파자를 써가지고, 완전 깨고, 없애고, 줄이고, 막 나누어 버리고, 둘로 쫙 잘라서 나누어 버리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형태를 상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탐낭을 만약에 파군이 봤다. 달기를 봤다 이 말이에요. 달기를 보면 당연히 호색,
음주, 가무하고 호색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충신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 걸 보면 고집이 무지 강하다. 자, 이렇게 해서 14정성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딱 듣고 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좀 필히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필히 오시고, 저거 도대체 나는 이 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결국에는 그 사람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와도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결국 못해요. 그래서 재밌게 가야 되는 거고, 또 사실은 자미두수 이제 오늘이 시작이긴 하지만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공부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단은 오늘 14정성을 갖다가 했는데 하나하나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게 두 개 겹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 두 개 겹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대충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미두수 보는 방법은 그래요. 하나하나 별을 갖다가 다 작게는 한 30개, 40개 정도를 갖다가 암기해가지고 그 특성을 갖다가 숙지하고, 그리고 자미두수 상에서 어떻게 조합이 되는가를 갖다가 보고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 것인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것인지 부정적으로 발현이 될 것인지를 갖다가 봐서 운세를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약간의 맛은 조금 바설이라 생각이 되고, 또 되도록이면 다음에 또 같이 좀 봐가 계속 좀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